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죠. 안산에 입지한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드리는 도중에 제가 또 급한 전화가 와서 말이죠. 잠깐 통화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께 차근차근 하나씩 구체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이죠.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860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이죠. 1996년 2월 16일 날 본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본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입니다. 땅의 면적이죠. 대지 면적 1375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416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그러한 호텔이죠. 416평.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이죠. 3821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1156평입니다. 현재 매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8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현재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현재 소유자께서는 55억에 대해서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있고요. 최대 융자 2금융으로서 우리가 최대로 융자를 받는다면 72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실인수가죠. 13억으로서 우리 초보 예비 매수인께서는 본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하나 보시겠습니까? 별표 호텔 황제가 이렇게 3개 미리 그려놨죠. 월 매출이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 12월 오늘 7일 날 현재 제가 유튜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월 매출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형성되고 있고요. 객실수 50개죠. 주차 대수 54대. 쉬운 4대고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한 제곱미터당 174만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575만 2,066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입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 호텔은 말이죠. 골조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골조 리모델링 완료 물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골조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자주 쓰는데요. 이 골조라는 거는 우리가 주 기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보시면 우리가 주 기둥이 있죠. 주 기둥을 제외하고 골조를 제외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골조 리모델링이라는 우리가 실무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골조 리모델링이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 비용이 타 물건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준독점 상권입니다. 독점 상권. 준독점 상권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뭐죠? 떠올 수 있는 단어가 기본적인 브리핑 사항에서 준주거지역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준독점 상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임장을 가보시지 않아도 이론만 가지고도 말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를 많이 해낼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께서 물건을 취득하실 때 보다 좋은 물건 그리고 좀 솔직한 물건이랄까요? 월 매출일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서 향후에 여러분께서 취득하셨을 때 보다 많은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고 처분 시에도 아주 유리한 그러한 호텔이나 모텔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준독점 상권 하면 준주거 지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호텔 황제가 말이죠.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준 독점 상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검색창에 보시면 말이죠. 유튜브 검색창에 보시면 호텔 황제죠. 네. 호텔 황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재생 목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재생 목록 안에서요. 재생 목록 안에서 부동산 제가 카테고리를 부동산, 법률, 세무 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용도 지역의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대분류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 세 번째는 농림지역.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슨 지역이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대분류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하게 되면 말이죠. 도시지역을 분류하시게 되면은 주거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분류가 되죠. 주거지역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서 나오죠. 준주거지역 여기서 나옵니다. 주거지역에서 분류하는 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뭘까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주거지역으로서 포함되는 지역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퍼센트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한 60% 정도는 주거지역이고 한 40% 정도는 상업지역에 좀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 그렇죠? 그러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거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목적이 건폐율과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한 계단 더 높은 용도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더 많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누릴 수 있겠죠.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준주거지역을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가장 많은 용도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공업지역 내에서도 준공업지역이 있거든요.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있고요.
관리 지역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 우리가 이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한 무인텔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 내에서도 계획 관리 지역에 많이 입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이쪽은 주로 이제 펜션이 많이 입지하고 있죠. 펜션, 모텔은 거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말이죠. 준주거 지역에 여러분께서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네, 그러면 호텔이나 모텔이 신규로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해당 지자체에서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허가가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90% 이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밀집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분산되어 있겠습니까? 밀집은 아예 우리가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분산되어 있다 보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독점 상권, 완전한 독점 상권은 아닌데 인근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경제업소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의 준독점 상권을 이루고 있다. 어느 지역이? 네, 준주거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준독점 상권에 입지하고 있구나.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한 용도 지역을 상권에 입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단점도 있겠죠? 네, 단점. 어떠한 단점이 있겠습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률.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네, 공시지가도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신축의 허가가 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단점도 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권은 말이죠. 한 평당 토지 시세가 말이죠. 한 평당 거래되는 토지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 1,5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호텔은 1,500만 원에서 토지 가격만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대지 면적이 416평이죠. 416평 하시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가격만 봤을 때 6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지 면적이 416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직원들의 숙소가 이렇게 4개, 방이 4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4개가 있고 사무실도 하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이렇게 한 개 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가 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창고가 한 5개 정도 있어서 비품을 우리가 보관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런 공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이나 모텔은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형성되어 있으면 1층은 어떻습니까? 1층이 로비죠? 네, 1층이 로비 내지는 카운터가 이렇게 있죠? 네,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은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1층에 보시면은 무인 자판기가 있습니다. 무인 자판기 1층에 무인 자판기. 무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할부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렌탈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직접 일시불을 주고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부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무인 자판기하고
어느 시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어느 시설하고? 이게 이제 키텍 시스템이죠. 키텍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무인 자판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현금 매출이죠. 현금 매출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 자판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현금 매출을 우리가 왜 많이 요구합니까? 네,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해당 호텔은 골조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무인 자판기도 같이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이건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일러, 우리 호텔이나 모텔 보일러 난방 시스템 아주 중요하죠. 보일러가 8대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난방과 이렇게 온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예전에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이렇게 지하실에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보일러가 이렇게 2대가 있죠. 보일러가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뚜라미 뭐 이런 보일러도 있고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보일러도 있겠죠. 보일러 1번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2번이 조금 더 크죠? 네, 조금 더 큰데 이건 뭐냐면 이제 난방용입니다. 전 객실을 난방하는 거예요. 난방. 1번은 뭐냐? 이게 이제 온수용입니다. 온수용. 네, 온수용. 온수용이 조금 작아요. 이런 양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일러가 2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심야 보일러냐, 뭐 일반 전기 보일러냐, 아니면 뭐 도시가스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방과 온수를 이렇게 공급하는데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이 보일러 8개를 설치하셨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셨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층, 5층, 여기가 4층, 3층, 2층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1층은 이제 카운터니까요. 카운터, 주차장, 로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층이 뭡니까? 여기는 이제 옥상이죠. 옥상. 옥상이 있고, 객실은 이렇게 4개 층으로 되어 있죠. 4개 층. 그러면 각 층에 객실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를 가운데를 두고 객실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5층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5층에 보일러가 몇 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2대가 있다는 거죠. 보일러가 2대가. 5층에 이렇게 보일러, 실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층도 2개, 3층 2개, 2층 2개에서 총 8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은 2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쪽, 이쪽이 이제 엘리베이터면 왼쪽이죠. 왼쪽 객실의 온수와 난방을 같이 해주는 보일러가 한 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온수와 난방을 같이 해주는 보일러가 한 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보일러 5층에서 보일러 1번 보일러는 5층만 온수를 공급해주고요. 2번 보일러는 5층에 있는 객실만 난방을 담당하는 보일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말이죠, 좀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린네실 말고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연면적이 넓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바로 이제 보일러를 2대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각 층에. 그리고 이제 제어는 어디에서 하느냐? 1층 카운트에서 하는 거죠. 카운트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호텔 황제가 조금 많이 권유드리고 싶은 난방이나 온수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요일 날 말이죠. 일요일 날은 우리가 숙박 손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게 오시는 요일이 바로 일요일이죠. 그러면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가 노열층이 몇 층입니까? 노열층이 5층, 4층이 이제 바로 노열층이죠. 이 2개 층만 손님을 받아도 투숙객을 우리가 다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요일 날은 3층 보일러와 2층 보일러를 가동을 안 해도 되겠죠. 네, 4층과 5층만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에는 우리가 한 4시쯤이나 이렇게 상황 봐서 한 5시쯤이나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좀 에어를 시켜 놓죠. 예, 그럴 때 3층하고 2층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5층하고 4층을 난방 시스템을 해 놨다가 새벽에 한 12시쯤 됐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손님이 좀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때쯤 3층만 다시 난방 보일러를 우리가 에어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층을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난방 비율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보일러를 우리가 설치를 해놨다. 네, 이런 거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전기, 뭐 심야 전기, 도시가스, 그 다음에 공기열 보일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각 층에 보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호텔 황제가 임장을 봤을 때는 거의 뭐 99.9%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죠. 네, 도시가스. 네, 설치하기 편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그 경비를 좀 아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아시는 분이니까 투자 비용을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잘 이해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줄 때에는 좀 많은 이제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해당 소유자께서는 이제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순간부터 내가 난방 시스템은 보일러 8개를 내가 신규로 설치를 해서 그렇게 가동을 함으로써 내가 절약 효과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후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월 매출이죠. 월 매출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월 매출이 1억 3천인데요. 현재 소유자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이죠. 월 매출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자신있게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증빙해 드리겠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취득하시기 전에 호텔 황제가 아주 이 월 매출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얼마 가능하시죠? 최대 융자 72억 가능하시죠? 네. 이자율을 보시면 4.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1년에 이자가 3억 4,50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 달에 월 매출 1억 3천만 원 중에서 부담하셔야 될 이자는 2,88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죠. 기대 수익률. 초기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여러분? 13억 투자하시죠? 13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1억 3천만 원 중에서 월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970만 원입니다. 2,970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7.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4%. 이번에 말씀드린 물건은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수익률이 높고 월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이죠,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